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홍보수석을 통해서 대신 대독한 담화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46.8%가 공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JTBC가 한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46.8%, 그리고 공감한다가 39.2%였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4%였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어제 오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독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면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로 실시된 여론조사, 응답률은 5.7%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였다라고 JTBC는 밝혔는데요. 저는 놀라운 게 공감하지 않는다가 46.8%라는 사실이 놀라운 게 아니라 공감한다라는 사실이 사람이 39.2%였다는 점에 대해서 더 놀랍니다. 오늘 재보선이 있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 말하자면 성완종 리스트의 근본 원인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두 차례에 걸친 사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40%에 근접한다는 사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조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부적절한 이유에 대해서 한겨레신문 청와대 출입하는 석진환 기자가 써놓은 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돈다발을 받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입니다. 그 측근들을 돈다발을 받은 이유가 결국은 지금부터 5년이 아니지 2007년이면 무려 8년 전이죠. 8년 전에 있었던 성완종에 대한 사면이 원인이라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39.2%가 공감한다는 그 응답을 했습니다. 이 39.2%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가는 화장실에 있는 똥통을 보고 저거 매줘야라고 해도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똥을 찍어서 입에다 넣어놓고도 야 매주가 왜 이렇게 맛이 이상하냐. 그러나 매주는 맞아 얘기할 사람들입니다. 야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울 관악을 약간 분열되어 있어요. 광주 서울 역시 분열되어 있습니다. 중원 성남 중원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저는 진짜 야권의 분열을 일으킨 책임은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있겠지만은 이런 중체된 시점에 야권 분열을 들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스럽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긴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사면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끝낼 겁니다.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조질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정작 피를 볼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측입니다. 친이나 친노 조지고 자기들 주변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라고 넘어갈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데도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기니까. 오늘 투표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을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부적절한 5가지 이유를 한겨레신문 석진환 기자가 썼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날 메시지에서는 사과가 없습니다. 사과가. 전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측근들이 다수 연루된 사실. 이거는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일기까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그 부패했다는 이승만 정권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현재의 비서실장과 그리고 대통령 하면서 역대 비서실장 모두가 리스트에 나오고 돈을 받았다고 나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를 책임졌던 주요 핵심 인사들이 김무성을 제외하고는 다 돈 받았다고 나오는 이런 상황, 이거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유감인데 정치계에 가겠다. 아니, 정치계에 가려면 제일 먼저 계획되어야 될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누가 누구를 계획했다는 얘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입니까? 독재자들이 항용하는 수법입니다. 사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과가 없는 겁니다. 그게 또 따지고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돈, 조달해 와가지고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만 불쌍한 거예요. 옛날에 그 김무성이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뭐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돈 떨어져가지고 삼성동 집 팔아야 됩니다 했더니 누가 돈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자기와 무관하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전국을 온통 혼란으로 몰아놓은 이번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서 제1번 부적절한 이유는 사과가 없다. 사라진 사과. 애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을 향해서 사실상 수사지시를 한 게 부적절한 겁니다.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오늘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 진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긴 희대의 명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진짜 이거 뭐 기가 차니까 말도 안 나와요. 아니 그 측근들이 돈다발을 받은 이유가 사면 때문에 그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드러난 게 성완종 하나지. 그 인간들이 성완종한테 돈을 받았으면 다른 재벌한테는 돈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이명박과 노무현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지시를 했다는 게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아무리 엄정한 결과를 내놔도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수사지시를 했으니까. 박근혜 수사지시에 따라 나온 수사 결과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무관하다는 여전한 유체이탈 합법. 이건 고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마치 제3자 또는 정치권 전체의 잘못인 것처럼 낙인 찍어놓고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의 주체로 나서는 듯한 태도로 보였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계획 제1대상이 내가 계획했다는 것은 이왕구가 정치권에서 총리되고 나서 그야말로 비리 혁백화점이었던 이왕구가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39.2%가 박근혜의 말에 공감한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 정신 차리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다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악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오는데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사람들을 그냥 정도를 넘어서게 길을 차게 만들어서 아예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리는 누가 그랬죠? 국민들 쏙 터져서 죽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 통해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한 줄 속보로 조금 전해드렸었죠.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신이 사면만 안 시켜줬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 거냐, 이런 거라고, 이런 걸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사장께서 설마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게 논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그 직후에 자세히 뜯어보니까는 그냥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지, 나도.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회피와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방점을 둔 것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입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비중을 뒀죠. 박 대통령은요, 이 성완종 씨의 연이은 사면은 법치를 훼손하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히며 오늘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계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로 그 포인트가 이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노무현 정부의 연이은 사면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견강부회이고 치졸한 정치 공세입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특별사면 문제를 들고 나선 이유를 짐작 못할 바 아닙니다. 곁가지인 성완종 사면 논란을 키워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이겠죠. 게다가 박 대통령은 성완종 사면을 해소해야 할 의혹이라며 수사 대상으로 지목을 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 어이가 없다고 경향신문은 개탄합니다. 결국 속셈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을 이슈화해서 목전에 닥친 재보선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듣고 싶어하고 걱정하는 일에 대해선 이런 반구도 없이 대통령이 이 난국에 선거 주판알이나 튀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이렇게 경향은 사설로 꾸짖고 있습니다. 다 기가 막힌다고 그러잖아.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야. 기가 막힌다.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도대체 이건 참 오늘 어디야 한겨레신문 일면 톱 보니까 선거의 여왕이라고 그러던데. 그리고 경향신문 만평 보니까 그 측근들이 돈다발 입에 물고 있는데 병상에 누워가지고 다 사면 때문이야라고 하니 사면을 해서 돈을 받아먹은 놈들이 누구냐고. 참. 내 주변 사람들을 이런 궁지로 쳐놓은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뭐 이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 돈을 준 사람은 어떻게 되고, 돈을 받아 처먹은 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 없다는 얘기야? 어쨌든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고, 그 방법이 검찰은 불법적이었든 어떻든 간에 네. 그런 사람이고 지금 하늘 품고 목숨까지 스스로 끊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면모, 참
냉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인간성 상실이죠. 이게 경찰에서도 난감하다는 얘기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왜냐하면은 사면권 행사는 수사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통치행위거든. 그렇죠.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은 도대체 대통령을 수사하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헌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얘기야? 검찰이? 아, 혁명을 유도하는 불순한 그런, 예. 물론 이제 사면을 핑계로 해서 중간에 로비한 사람들이 이제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그러나 그 정치자금법 그 공소시효는 5년이고요. 특가법상 뇌물공여죄인가 그게 공소시효가 7년이 그럴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은 거의 다 지났어요. 실제로 수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걸 수사를 하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돼요. 예. 아마 마지막에 성완종에 대해서는 이명박이 부탁하고 노무현이 들어주는 행식을 취했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마지막 사흘 전까지도 없던 사람 이름이 성완종 이름 하나만 딱 들어갈 수는 없어요. 3일 만에. 네, 3일 만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인수위원 명단에 딱 이미 올라가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성완종 회장은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인수위에 좀 써야 되겠으니까 어차피 사면권이라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 따지지 말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다시 5년 대통령 할 사람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이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줘. 해가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아니면은 누가 예를 들어서 이상덕이가 부탁해가지고 법무부가 해주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할 사람은 그때 이명박밖에 없잖아요. 이명박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마지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딱 보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건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을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 이명박은 아니라고 그럴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진짜 난감할 거야. 근데 이게 나는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인들도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업인들 사면 이제 못 해요. 그렇죠. 지금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등등등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예. 옛날 이명박이는 그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경제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준다 해가지고 원포인트 사면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건희 회장. 지금도 경제부처에서는 계속 사면 얘기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 못 꺼냅니다. 지금 사면해줘가지고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사면까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정말 박근혜가 스스로 자성 잡아간 꼴이에요.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어야 되느냐 이건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사면권이라는 것은 원래 왕이 갖고 있던 권한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초법적 권한. 초법적 권한이죠. 예. 이건 헌법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죄진 사람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깜빡 있는 놈을 풀어줘 해가지고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 왕이 행사했던 권한이거든. 그래서 그런 사면권이 이 현대에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따로 논해야 될 문제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사면권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박근혜 앞으로 사면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보겠습니다. 기업인들 사면하면은 다들 할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잘 살펴보시오. 어느 놈이 돈 먹고 해주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 없잖아. 예. 오늘 아침에 국민라디오 시사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이 조상훈 사무국장은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면 정국으로 가져가는 게 노무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이 양쪽을 동시에 잘하면 건드릴 수도 있으면서 자기 정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는 꽃놀이패다. 이렇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리 있는 분석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이 용인한다면 그렇다는 그 전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참여정부의 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는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간다고 하면 그것도 나쁠 건 없는 패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인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여지가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게 벌써 이병기현 비서실장 사면 관련해서 검명이 되고 오르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파고 들어가면 이거 또다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원 비리도 이명박이 조지기 위해서 네. 파다가 결국은 성완종이라는 철퇴를 맞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이게 책상머리에서 앉아가지고 대가리 굴리는 인간들은 현실 잘 모르고 이거 사면 파면은 이거 노무현 아니면 이명박 둘 중에 하나를 조질 수 있고 예. 그리고 노무현 때 그때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문재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여당 대표까지 쓰리 쿠션으로 짝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 자원외교 비리 조사하면 이명박이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이명박이가 박살낸 게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인간들만 전부 다 코피 터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 예, 그런 의도로 한다손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습니다. 꼰돌이패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관철을 시키려고 한다면 또 얼마나 무리한 컨트롤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저렇게 될 겁니다.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인간들 다 연루돼가지고 이명박근혜 사실 한 몸통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완종 같은 인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즉 친박에 돈 대주다가 막판에 친이로 옮겼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친박한테도 돈을 다 돌렸을 거란 말이에요. 앙심 리스트 또 나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정치 자금의 속성상 제가 오랫동안 정치 분야를 취재해본 결과 그래도 야당은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은 기업인들의 돈에도 의존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십시일반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 절차에 대한 의식이 조금 생겨가지고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자발적인 그 운동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돈 없이도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돈 걷어가지고 자기들 처리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슬슬 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혁명적이었죠. 예를 들면 노사모. 예. 근데 새누리당은 돈 없이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조직이. 그게 의회 연합 같은 데도 뭐 누가 돈을 내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다면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움직여요. 왜 나오면 최소한 밥은 누군가 먹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 그 돈이 어디 나오는지 제일 궁금해요. 국고보조를 받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뭐 대주는 건지 돈 없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새누리당의 참 치명적인 약점이 이제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돌리려면은 그게 불법적인 돈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새누리당도 그걸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뭐 자발적인 십시일반 문화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결국은 이제 원래 정치자금법을 만들면서 국고보조금 제도를 대폭 확대를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정치자금 나라에서 줄 테니까 다른 돈 받지 마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돈을 안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구조.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런 구조를 완전히 탈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한테 말할 나위도 없고 조직을 움직이고 하는 데는 돈. 이게 말하자면 양성적인 국고보조금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정치 후원을 선거 때는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도를 정해놨는데 그 한도는 항상 오버합니다. 그 오버되는 건 사실상 불법이거든요. 근데 몰래 뭐 친구들한테 조달하든지 아니면은 기업인들한테 돈을 받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메꾸는 어떤 이제 이런 풍토가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이런 성완종 리스트의 말하자면 밑바닥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은 근본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런 일 무지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뿐만이 아니고 이런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그 트위터에 쓰는 글이 정답인데 성완종 리스트 8명을 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품는 의문은 성완종이한테만 받았겠느냐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품을 수 있는 의문인 겁니다. 성완종이한테만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200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보다도 약간 지지도가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뒤지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그 역전할 뻔했지만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이 간다면은 박근혜보다는 이명박이한테 더 훨씬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박근혜 독주였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과연 성완종에게만 받았겠느냐.
사실 그렇죠.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8명 성완종한테도 수사를 안 하고 무슨 사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으니까 아마 검찰도 난감할 겁니다. 그 백마고지님, 예, 이사님 댓글 달아주셨는데 자원외교 4대강 비리 청년 MB를 키워준 박정희 탓이다. 박정희 조사해야겠네요. 말도 안 되니. 새로운 논리 구조가 하나 대한민국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는 그 분석을 좀 해놨더라고요. 네. 검찰 고위 간부급들의 전언을 기사에 실었는데 네. 당황스럽다. 그런 반응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사면권 행사를 했는데 그걸 그렇죠. 수사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이렇게 했으니 어느 보수 시민단체 등등에서 고발 고소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어떤 검찰 관계자는 간부급 검사겠죠.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해도 이건 각하다, 각하. 그렇죠. 예. 헌법상 보장된 박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예. 시비를 걸면 대통령한테 시비를 걸어야지. 그렇죠. 검찰한테 시비를 걸 게 아니지.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받고 챙겼다거나 이런 단서가 물론 있으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번 털어보라는 거냐 뭐냐. 갑자기. 그러니까 난감할 거라는 그 말씀이 맞죠? 이 사람의 말씀이. 난감할 겁니다. 당황스러울 겁니다, 지금. 예. 이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칼럼이 한 편 있습니다. 네. 좀 아주 이렇게 날을 세운 그런 글은 아닌데 차분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칼럼이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아침 햇발이라는 코너의 칼럼 아시죠? 예. 네. 박찬수 논설위원이 썼고요. Once Upon a Time in 박근혜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유명한 영화 Once Upon a Time in 아메리카. 타임 하면은 옛날 한 옛날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영화를 최근에 한번 다시 봤답니다. 이 박찬수 논설위원이 네. 그 영화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칼럼을 한 편 쓴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네. 1960년대 미국은 자유 민권운동과 베트남전이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가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미 정부와 의회가 조직범죄에 강경 대응한 건 의미심장했습니다. 그 이후 조직범죄는 이전과 같은 영향력과 인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영화 속에서 이 맥스 등장인물 맥스 맞나요? 네. 예, 아무튼 맥스가 파멸한 게 이 시기이고요. 대부2에서 마이클 꼴레오네가 상원 청문회에 소환된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60년대 초반 마피아의 숨통을 죄는 이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었습니다. 특히 로버트 케네디 장관은 조직범죄 보스들을 직접 겨냥합니다. 뉴올리언스의 마피아 대부 카를로스 마르첼로를 시내 거리에서 전격 체포해 그대로 비행기에 태워 과테말라로 보내버리죠. 케네디 형제의 암살에 마피아 개입설이 끊이지 않는 건 두 형제의 이런 행적 때문입니다. 2015년 봄 다시 한국을 돌아봅니다. 검찰은 건설사 대표가 집권당의 경선과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댔다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불법 선거 자금을 대는 건 우리 정치의 고질이죠. 이 고리를 끊을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법무장관은 존 F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가 아닙니다. 고리를 끊으려면 케네디 형제처럼 목숨을 걸거나 최소한 수족을 잘라낼 각오를 해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는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죠. 누들스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표정입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성완종 수사가 끝나도 아무도 웃지 못할 것입니다.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예. 아니, 로버트 케네디하고 존 F 케네디는 최소한 조직범죄하고 관련이 없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관련이 없으니까 단죄를 한 거지. 물론, 그 이전 대통령들은 관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관련이 있으면요, 단죄를 못 해요. 뭐 마피아의 돈을 가져다가 선거를 치렀다거나. 마피아의 돈을 갖고 와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썼다든지. 예. 아니면은 뭔가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는데 들은 돈을
뭐 처음에는 마피아인 줄 모르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피아의 예. 뒷돈이었다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전임자들은 마피아와 관련된 조직 범죄를 단죄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케네디가 40대 그때 돌풍을 일으키면서 집권을 했잖아요. 뒷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만 그렇죠. 하더라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예. 연루가 유착이 돼 있을 여지도 여지도 예. 없었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동시상을 법무장관 시켜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버린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박장선 논설위원은 그때하고 지금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연루가 돼 있어. 아니 연루 정도가 아니에요. 박근혜 그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범죄의 전쟁을 하겠다고 그럼 지 수적도 다 잘라내고 궁극적으로 그 혜택을 받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단죄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유체이탈 전문가가 자기 자신을 쏙 빼고 하겠다 그런 얘기 이게 전형적인 독재자 DNA입니다. 독재자는 자기로 인해서 자기의 독재 때문에 일어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고 그 밑에 범죄를 저지른 놈들만 다 조집니다. 그 독재자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상대화 네. 해버리는. 아니 그 저기 누구야 그 김영욱이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박정희 눈밖에 나가지고 외국으로 튀었지 않습니까? 예. 그 김영욱이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프랑스에서 뭐 데리고 와가지고 뭐 죽였다는 동 이제 얘기는 있는데 진실은 가려져 있지만은 그 김영욱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 배경이 뭡니까? 박정희가 걔 중앙정부장 만들어줘가지고 권력을 쥐어줬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거야말로 진짜 박근혜가 얘기했다시피 사면이 문제였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박정희가 김영욱에게 권력을 쥐어줬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권력을 쥐어준 자기 자신은 단죄를 안 하고 김영욱만 작사를 낸 것 아닙니까? 그게 전형적인 독재자지. 박근혜 대통령의 뇌리에는 독재자 DNA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진심으로 성완종이 쥐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용을 치르고 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피해자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시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하는 꼬락서니를 점점 보면 볼수록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영감탱이들이 앉아가지고 39.2%가 그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비극입니다. 비극. 예. 거기에다가 성완종이라는 인물을 대하는 인간성이 완전히 결여된 듯한 그런 면모까지.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이 돼 왔고 뭐 그런 게 마땅하겠죠. 이준석 선장 살인죄가 인정이 됐죠.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요.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받아들여진 그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준석 선장의 형량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판장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이준석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은 모두 감형이 됐습니다.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이 자기 목숨만 구하자고 수백 명을 희생시켰다면 엄하게 단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물론 이게 응당한 그런 단죄냐 하는 논란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살인죄가 인정이 됐고요. 근데 선장만 단죄해가지고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한국일보 사설 그렇죠. 아니에요? 한국일보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이게 끝은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두 차례의 재판을 통해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느 정도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물을 일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승객이 구조되지 못하고 희생당한 거, 죽음이 생중계됐던 그 참사, 그것은 크게 보아서 정부와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한 탓인 거 1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선장과 선원들을 단죄한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당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내기 위한 진상조사는 1년이 지나도록 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이 유가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이석태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이 엊그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특조위가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자는 주장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이 특조위 업무를 총괄하고 조사 범위를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수준으로 묶어두는 수정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특조위를 허수아비 관제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뿐이 아닌 진정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특조위,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시행령안을 만들어야 하는 거, 이 또한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참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사실 제 선원들이나 선장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해경도 매우 중요한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구조를 하러 왔을 때 세월호 선체가 기울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 그 유리창에 아이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모습이 실루엣으로 비칩니다. 근데 그 해경들은 그게 쳐다보지 않고 선장과 선원들만 구해가지고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밝혀야 돼요. 왜? 그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구해달라는 아이들이 사진에도 실루엣으로 보일 정도라면은 해경들 눈에는 분명히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망치로 들고 가지고 유리창을 깼으면은 거기에 있는 애들 다 그 유리창으로 나와가지고 실어서 구했을 겁니다. 300명 중에서 최소한 100명은 구했을 거예요. 구명조끼 입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던져가지고 물에다 치바다가 놔둬도 죽지는 않아요. 했더라도. 해경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런 침몰을 겪었느냐. 이유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선체장에서 그런 거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은 결국은 해수부 공무원들하고 기업이 유착을 해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안전진단 이런 거 손들여 다 하고 운항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면 해수부, 그다음에 선주협회, 그리고 검사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뇌물을 처발한 그 기업 다 조사를 해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단죄 안 하면요, 진짜 지하에서 사람들이 눈을 못 감을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 제일 먼저 져야 될 해수부에 있는 인간이 와가지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직실장을 맡아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범죄 피의자 야 네가 수사과장을 맡아라는 얘기인데 참, 야 이게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파렴치하고 후모치한 일을 갖다가 하고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차관회의에 와가지고 시행령으로 통과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게 진짜 이 말이 되느냐고요.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이런 나라에서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이 피의자로서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할 테니 직접 한번 조사해봐. 역발상도 아니고 진짜. 참 진짜 그런 걸 놓고 잘못된 언론들이 박근혜 옹호하기 위해서 야 한 8억 준다는데 씨발 그냥 먹고 떨어져라. 왜 자꾸 지랄하냐. 일단 논리에 놀아나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인간이 싫어집니다. 인간이 싫어져.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 부처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글쎄요. 우리 정부 진짜 장관들의 독립성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해수부에 있는 인간들도 내 진짜 묻고 싶어요. 야, 네 딸이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은 네가 그렇게 나오겠느냐. 에휴, 진짜. 아유, 이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그냥 꼭지가 확 돌아가지고 진짜 박근혜가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산울림 님이 또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선거에서 이기면 되거든요. 그 경험을 근자에도 여러 차례 했고 오늘도 할지 모르죠. 예. 아휴, 참. 그래서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하겠습니까? 예.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하고 일본이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7일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담 열고요. 지금 아베는 미국 가 있죠.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일본 자위대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군과 함께 사실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군사 협력의 질과 폭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보통 국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자는 것이겠죠. 문제는 미일 동맹 내 중국의 대결 구도가 이처럼 선명해질수록 우리 외교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겨레가 사설로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에 큰 고민 안겨준 미일 신방위 지침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관계에 한국까지 깊숙이 끌어들이기를 바라죠. 이에 따라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나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압박할수록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끌어당겨서 맞설 것이 뻔합니다. 북중러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한테 가장 나쁘다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양쪽 세력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관련국의 협조가 필요한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도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한겨레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한 때겠죠. 미국, 일본 신방위 지침을 한반도에 적용할 때 우리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 하나마나 한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역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망을 가지고 미국, 일본과 중국의 양대 세력이 충돌, 갈등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양대 세력의 눈치만 보다가는 러브콜이 아니라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을 뜯어보면은 참 하나가 다 문제예요. 결국은 친일의 뿌리에서 일본 대신 미국을 선택한 친미파로 이제 변신한 게 대한민국의 일종 원죄죠. 지나간 일을 갖다가 타대본들 역사가 바뀐 것 아니니까 원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을 대미 의존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일본에 의존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의존했던 것을 이제 그 대상을 미국으로 바꿔가지고 대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우리 외교뿐만이 아니라 안보 전반에 아주 그냥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대결 구도, 즉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삼각동맹을 맺고 우리가 미국과 일본 삼각동맹을 맺는다면은 결국 북한 핵은 인정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대립 구도가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을 인정 안 해줄 수가 없죠. 결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견제하려면은 북한을 자기들 품에 끌어안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런 대결 구도가 간다면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억제될 거 아닙니까? 물론 미국은 반대하겠지. 야, 우리 핵우산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도 극우들 중에서는 핵무장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 대결 구도 가면은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핵 대 핵의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 미소 냉전 시대처럼 전쟁 안 나면 문제가 없는데 전쟁 났다 하면은 한반도는 그야말로 파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자기들 나라 전쟁 안 된다면은 뭐 어때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한겨레가 지적했듯이 이럴수록 북한과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대결과 충돌 구조에서 가장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타이밍에 대한민국의 지금 통일이나 외교 분야에 있는 놈들은 전부 미국 눈치만 보고 우리 체면 좀 봐줬다고 미일 방위지침 어쩌고 하면서 제3국이 한국을 뜻한다는 이 지랄변하고 자빠지는 거 보면서 그냥 앞에 있으면 싸대기한테 올리고 싶더라고. 야, 이 새끼들아, 그 말이라고 하냐, 인간아. 아휴, 참. 근데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라는 것이 결국은 갈수록 더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늘 중국 편 할래, 미국 편 할래, 아니면 그 사이에서 기술적으로 좀 잘할래.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하고 힘을 합쳐서 동북아에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균형자론이죠. 예. 동북아 세력 균형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결국은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한반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동북아 균형자론 아닙니까? 그거 했더니 별 지랄병을 다쳐가지고 진짜 그때 조중동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지금 비슷한 얘기를 박근혜 하니까 또 잘한다고 그러더만. 아이고. 예. 참. 그렇습니다. 짜증납니다. 예. 네. 자, 오피니언 비평 이 정도로 하고요. 네. PD 브리핑으로 넘어가 넘어가죠. 보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코드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진 PD. 네.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잠시 이 브릿지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이 광고의 음성이 잠시 섞였습니다. 잡음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성완종 사면 수사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오늘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놓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을 체근한 건데 오피니언 비평에서 뭐 이런저런 갈래로 맥락으로 깊이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금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성완종 사면 수사 가능할까라는 얘기입니다. 네. 한겨레의 오늘자 분석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 수사 발언에 검찰 내부선 갸우뚱이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차례 걸친 사면을 법치의 훼손으로 규정을 했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법을 어긴 거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수사하라. 이런 얘기했죠. 검찰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하고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박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사면도 수사의 주요 테마로 좀 삼고 이것도 좀 털어달라 이런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죠. 검찰 입장에서는. 하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은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고도의 통치 행위여서 그 자체는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검찰 간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면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그 행위 자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을 상대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겠죠. 이 경우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 고발이 들어온다면 법률적으로 각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 정쟁에서나 사용할 이야기를 대통령이 진지하게 말하다니 뜻밖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각하라는 거는 다퉈볼 여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 앞에서 물르는 거죠. 예. 야, 이거는 끈 안 돼, 임마. X야.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진지하게 말했다니까, 예, 뜻밖이다. 뭐, 뜻밖이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기자 앞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성완종 전 회장이 1차로 사면받은 2005년의 경우, 2002년 대선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가 처벌받은 기업인들을 모두 사면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당시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에 16억 원을 제공한 성 전 회장의 사면 배경을 수사하려면 이회창 후보 쪽에 340억 원, 노무현 후보 쪽에 30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또 이 후보 쪽에 이른바 차떼기로 150억 원을 건넨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역시 이 후보 쪽에 100억 원을 제공한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이 사면받은 배경도 함께 수사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공평하죠. 한번 뒤집으면 차라리 공평합니다. 온 나라를. 물론 사면 대상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주변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사면 로비 대가로 돈을 받으면 뇌물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 특가법이라고 하죠.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평소 관리 차원에서 정치권에 돈을 건넸다가 나중에 사면을 부탁했다면 이거 대가성 입증 쉽지 않습니다. 2006년 신정아 씨가 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쪽에서 사면 청탁과 함께 건넨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난 것이 비교 가능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해도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면 시기가 2005년, 2007년인데 불법 행위가 설사 있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이 수수액에 따라서 공소시효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뇌물죄는 7년, 알선수재 혐의는 5년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자기 입으로 말한 리스트 8인의 혐의 입증도 다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의 말조차 없는 상태에서 난데없이 사면 청탁의 대가성, 사면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대가성을 따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007년 특별사면의 결정권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소권 없음입니다. 또 작은 단서 하나 없이 막연히 수상하다 이런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는 거, 이거는 수사권 남용일 수밖에 없겠죠. 그 자체로 표적 수사 시비를 부를 뿐만이 아니라 뚜렷한 범죄 단서가 없는데 법원이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요, 이런 점들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재보선을 앞두고 본인 생각을 밝힌 게 아닌가 싶다.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면 굳이 대국민 메시지로 할 게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서 지시하면 됐을 것이다. 이런 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검찰이 마냥 무시하기만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 국민일보 인터뷰에서요. 사면이 현 단계에서 수사 대상인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정말 기민하고 성실합니다. 법무장관은. 예. 특별수사팀 일단 난감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사팀의 관계자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수사는 리스트에 기초한 수사다. 그러나 거기에 한정된 수사는 아니다라면서 원론적인 대답을 일단 내놓았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수사 대상을 한정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 수사팀이 성 전 회장 측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면 로비에 관한 진술도 모으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짐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얘기를 한겨레에서 짚었구만. 예. 아니, 도대체. 사면권을 수사하는 게 말이 돼. 아휴, 참,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조상훈 국장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어제 뉴스K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꽃놀이 패놀리. 예, 결국은 이거 틀어내다 보면은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이니까 나한테는 상관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게다가 이제 물타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충직한 조중동 보수 언론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참, 정말 이따위 행동을 해석을 해야만 되는 상황 자체가 진짜, 이거는, 이렇게, 온 국민이 청와대를 향해서 침을 뱉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건 해석하고 따지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해석하고 따지는 거는 최소한 상식에 기초했을 때 그 행동이 제대로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묻고 따지고 해석하고 하는 겁니다. 국민이 각하해야 됩니다. 각하. 그렇지. 이건 진짜 각하 사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야, 진짜 박근혜 대통령도 쪽팔린 줄 알았나 봐. 아프다는 핑계 대고 홍보수석을 통해서 대독시키는 거 보니까 그 김성호 씨도 옛날 같이 출입했던 내 기자 시절에 같이 출입했던 사람인데. 홍보수석이요. 홍보수석. 그 KBS인가 MBC인가 어디 기자였을 거예요. 방송 기자 출신인데. 진짜 자신도 좀 쪽팔릴 겁니다. 읽으라고 하니까 와서 읽기는 하겠지만은. 아니, 야,
인간의 껍질을 쓰고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나 진짜 머리가 띵 해가지고. 성완종 리스 파문은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저는 그냥 뭐 개인적인 아주 전문성 없는 그냥 소견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막이 열린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타기는 효과를 거두었고 일종의 위력으로 완력으로 효과를 본 셈이죠. 네. 그리고 전국은 사면 전국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재보선 이 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재보선에 대한 기대도 난망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이막 새로운 전국 사면 전국은 열린 거 아닌가. 결국 프레이밍에 보수 여권이 정부 여당이 성공을 한 것 같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참.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권력을 쥔 쪽이 이렇게 유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 글쎄요, 뭐 지금의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해서 여당이 되면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그 종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숨쉬는 것까지 생중계하면서 숨을 왼쪽으로 쉬었다는 둥 종북 좌빨들이라고 또. 야, 그렇다고 그것도 조지면은 또 언론 탄압한다고 그럴 거야. 그렇죠. 모르겠지만, 뭐, 근처에 벌어진 일들은 참, 앞으로 더 보기는 힘든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너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뉴스를 고를 수 있는 뉴스가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서영석 타임스에서는, 아유, 이러다가 진짜 오래 못 살겠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석 타임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